네,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까지는 약간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전고래 대비 0.42% 정도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3.0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주선을 했고요. 양쪽에서 원칙적으로 자리에는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야간 선물이 먼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낙폭 줄이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러면 분봉 상황 보시면서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낙폭이 깊었습니다. 거의 1.4%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2700선을 위협받았었고요. 그리고 개장 직후에는 270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슬슬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대는 20일 이동평균선 2736포인트가 이 20일 이평선이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21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주춤주춤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기는 하지만은 상승 전환하는 업종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가장 부진한 쪽은 보험 쪽 1.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섬유회복, 전기전자, 의료정밀, 그리고 통신순으로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폭 만회 구간에서 어떤 쪽이 가장 빠를까? 어떤 쪽이 가장 탄력적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섹터 보겠습니다. 건설 섹터가 필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1.3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L, ELC,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들뿐만 아니라 지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화성산업 등의 이 건설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종목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기계 섹터도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몇 방산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과 음식료품, 전기가스 순으로 상승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회복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언뜻언뜻 상승불이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상승에 안착하기까지는 약간은 역시 힘에 부치는 상황이죠. 현재 지수는요, 0.3% 정도 마이너스권입니다. 88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시가를 넘어서면서 현재 캔들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스피 거래대금 5조, 코스닥 거래대금 3조 후반대로 거래는 상당히 메말라붙어 있습니다. 분봉 흐름으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10시 30분 구간 즈음에 상승 전환이 됐다가요. 지금은 그 부근에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강한 상승세를 띄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상 회복이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중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터 섹터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도요, 원료를 만든다거나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의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좀 더 강하다는 것, 이 부분이 특징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토니모리가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현재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 섹터, 콘서트가 조만간 재개가 될 거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또 걸그룹 대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내 빅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걸그룹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과연 엔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주가는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6만 원 선 근처에서 거래가,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지노 쪽입니다. 파라다이스 보시죠. 역시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증권가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리오프닝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주가 4%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가 치료가 좀 더 확산되고 또 원격 진료가 대중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비케어 그리고 또 인성정보 이런 종목군들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죠. 틈새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장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이번에 모멘텀은 EU, 유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EU 쪽에서 일바 유한슨 내무 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연합은 비트코인 그리고 또 디지털 유로 도입에 개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KCT 현재는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자면 한네트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현재 한네트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그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8,56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7%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전 업종 가운데 건설 섹터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DLELC, 오랜만에 이 종목이 상승 탄력 좋습니다. 개별 이슈라고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슈죠. 이란 핵 합의가 다시금 복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는요 상당히 좀 순항을 하면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의지를 여러 국제 무대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핵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슈, 이 부분이 DLELC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경제 제재가 들어가기 직전에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 이란의 수주액이 가장 높은 업체가 바로 이 DLELC라고 하죠. 그래서 DLELC 현재 주가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3,500원권 기록합니다. 특징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도 실적이라는 키워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디젠스입니다.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이기는 한데요. 호실적을 발표하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84%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998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 섹터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엔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만 2주 정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이 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 코로나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주로 분류됐었다가 실적이 잘 나왔죠. 음원에 대한 실적들이 잘 뒷받침해주면서 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 실적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엔터가 코로나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주로 분류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콘서트였습니다. 예. 인당 단가가 상당히 높죠. 콘서트가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 한 명당 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콘서트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엔터주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랬었는데 음원이 튼튼하게 뒷받침해줬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콘서트 재개 기대감까지 나온다라면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가수들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실적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분석들. 근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업종들이 몇몇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여행주, 카지노, 이 저가항공, 그리고 엔터, 화장품 모두 다 사실 지금 당장 4분기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향후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엔터주들이 1분기부터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진다라는 포인트에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다른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못 오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격적으로 좀 싸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겹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입니다. 마트에 가보면은 참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 뉴스가 또 음식료품 관련된 종목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께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될 텐데요. 음식료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요? 네, 최근에 이 소리 없이 강한 이런 섹터죠. 음식료 업종이 유통업종보다도 음식료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료 섹터라는 게 좀 심심한 섹터죠.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들에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료 섹터가 최근 들어서 관심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음식료 업종에 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중요할 것이고, 이거를 해외에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도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품 가격이죠. 이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게 이 가장 중요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이 인상이 된다 그러면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들썩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까지 인상한다 그랬을 때 뭐 농심 같은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음식료 업종들 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 화이트 진로가 이제 3.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소주 가격 인상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면 화이트 진로의 영업이익단은 10% 이상 좋아진다, 이런 분석이 시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에도 좀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뭐 확신에 가까운 예상이 되는 이런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면 소주가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매출액이 많이 줄진 않거든요. 지금 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의 사실 반도 안 되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분은 거의 다 이 영업이익단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섹터들, 확실히 좋아지는 전망이 좋은 섹터들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도 그런 분석들이 많이 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굉장히 사랑합니다. 외국인들 눈에 보이는 소주 가격 인상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눈에 보이는 소주 가격 인상이 체감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섹터들,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급도 좋고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은행주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이 최근의 매매 패턴,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보다 국내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지금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이 많이 유입된 종목일수록 매매 패턴이 굉장히 짧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매매 패턴이 그래도 이 금융투자보다는 좀 긴데, 전체적으로 금융투자를 포함한 국내 기관들이 매매가 상당히 좀 짧아졌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들 좀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뭐 한 3일 정도 올랐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런데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뭐 특별한 이슈만 있지 않는다라면 조금 길게 봤을 때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왔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 인상 모멘텀을 확실히 좀 믿어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시장 좀 상승 전환 될까 싶었던 찰나에 지금은 다시금 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시원한 한방 돌직구가 필요합니다.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상승 전환할 것처럼 보였는데 상승 전환을 아직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낙폭을 축소하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요 정도의 하락은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있는 하락은 예상보다 좀 깊은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하락이 당연히 좀 얇아지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 정도만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지금 거래대금이 한 3시간 정도 남았는,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5조 3천억입니다. 이 시장이 10조 원을 오늘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대금은 감소세가 나올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거나 내려가는 시장이면 거래대금이 좀 거래가 활발한데요. 지금은 박스권,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크게 추세적인 매수를 보이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적고요. 박스권이 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기관의 짧은 매매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요. 기관은 짧게 매매하고 거래대금은 낮다라는 부분들 계속 유념해 두시면서 정말 좋은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이 단기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2, 3일 정도 오르면 꼭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오르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센서스가 좋은 종목들, 전망치가 좋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장세 속 탄탄한 종목 잘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직구였습니다.